코스피는 5,3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은 금리 그리고 또 유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율 요소 이런 부분도 여전하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일 또 중대 발표 앞두고 있는 와중에 오늘 송재경 디벤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반등을 하니까 좀 기분은 나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잖아요.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 급등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조정이 조금 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거꾸로 말하면 현금화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세계에서 여전히 수익률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2월 말까지 좀 과하게 오르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동안 이제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견디다 소위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현금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었던 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펀드나 뭐 이런 데들은 아예 뭐 소위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이제 펀드들 다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뭐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유예한 그 기간 언저리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키웠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차트 갖고 왔지만 이번 3월 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올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2월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경기도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관세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국이 트럼프 중심으로 좀 주가 부양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꽉꽉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놓고 갔었는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현금 비중이 지난 한 30여 년간 제일 낮은 수준까지 갔었죠. 이제 이게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보시면 한두 주 사이에 좀 줄이긴 했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지난 10년 평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평균 그다음에 2022년에 그 소위 약세장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물가의 전쟁 때문에 그때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거의 10% 가까운 포인트에 가까운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젯밤에 트럼프의 그러한 그 소위 사실상 종전에 가까운 얘기가 없었다면 상당히 이번에 그 고통이 좀 더 심할 수 있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10% 정도 조정 장세에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약세장, 뭐 일반적으로 20% 넘는 하락세를 보통 약세장이라는데 거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확실히 적어도 유가 관리는 못하지만 네. 주가 관리는 잘한다. 이게 네. 어제 밤에 정확히 소위 그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네. 펀드들이 소위 분기에 한 번씩 본인이 목표했던 포트폴리오의 비중,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는 더 늘려야 되고, 뭐 채권도 빠져서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양쪽을 다 늘려야 됐던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의 기술적인 것들도 충분히 주가를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던졌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결국 금융시장이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하락의 부담감을 확실히 느낀 그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제의 그러한 발언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뭐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우리는 내일 그걸 지켜봐야 될지 10시를 바라보면서. 예.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약간 이런 표현 있지만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많이 네, 하죠. 네. 보니까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네. 뭐 이란에서부터 얻을 거 다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떠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늘 얘기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르무즈는 우리가 쓰는 데 아니니까 여기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쇼. 뭐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 보고 뭐라는 거죠. 나토 회원국들, 그러니까 회원국들한테 원유 너희들이 가져가, 뭐 이런 식,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뭐 우리 저기 소위 항공유 많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뭐랄까요, 여전히 트럼프스러운 조롱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는 확실히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봐야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한 것 같다. 첫 번째.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어쨌든 미국이 막은 셈이니까 네, 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미국이 풀고 나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지난하고 뭔가 계속 뭐랄까 본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데 네.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책임하게 그냥 떠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기대를 해보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금 오히려 트럼프나 이스라엘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찌 보면 약간 비합리적인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한 달 사이에 많이 쏟아냈는데 이란은 상당히 일관됐었다라는 거죠. 그 대응도 정확히 본인들이 맞은 만큼 되돌려줬었고 어디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되돌려줬었고 플러스 해서 지금 얘기도 매우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놓고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혹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산 원유를 갖다가 쓰는데 이것 자체를 만에 하나 트럼프 떠난 다음에 미군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막혀갖고 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막 150달러 이렇게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란이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네. 이게 1차적으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란이 해결책을 낸 거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 위반은 되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이제 항행료 뭐 이런 거를 받겠다.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보면 혼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란과 그러니까 그쪽이 북쪽이죠.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 요 3개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우리 배럴당 한 1달러씩 받아서 이거 우리 나누자.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얘기긴 하나 만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뚫릴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아마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150달러, 200달러 가는 것보다는 배럴당 1달러 해서 7, 80달러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항상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혹시라도 끝까지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은 해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정말 심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도 지금 사실은 군 자원도 부족하고 미국이 미사일 안 주면은 방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군 떠나고 나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종이호랑이 하룻밤 그러니까 소위 범무서워할 하룻밤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의외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제 소위 그 고통의 시기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매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9거래 연속 조 단위로 외국인들이 던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도 꽤 높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늘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1,500원 선은 이게 안착된 것 같아요. 1,508원까지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환율.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만 그러냐,
뭐 그러니까 다행은 아니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우리나라 나머지 통화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한 1년짜리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중국 위안화를 빼고 나면 아시아 통화는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섰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은 우리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졌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대만 달러조차도 지금 7월 바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만은 지금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반도체가 확실하게 주도로 지금 지속적인 경상수지 올해 아마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경상수치가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GDP 20% 수준까지 나온다는데 네네. 우리도 지금 거의 20%를 안 돼도 10% 금방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는 상황에서 환율이 약세를 간다? 그것은 생각보다 지탱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최근 들어서의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뭐 100이 아니라 105, 110까지도 가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달러 지수가 95에서 100 사이에서 꽉 갇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이 상황이면 달러가 의외의 강함이 약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경매 다 폭망이었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놓은 건 급하니까 현금 비중 아까 봤듯이 마련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고 들고 있다가 상황 바뀌면 또 딴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요 상황이 잦아들고 미국이 어서 빠져나오고 분위기 잡히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시아 통화의 약세 흐름 자체는 얼마든지 정상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문제 없을까요?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최근 뭐 디램 가격이 6%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게 경고의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뭔가 이게 상황이 얼든지 악재는 동시에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 어두워지고 이제 불확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팔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들이 그것이 또 가슴에 막 와닿죠 보통. 뭐 아마 투자를 조금이라도 길게 보신 분들은 바로 다 느끼실 텐데요. 총 한 4가지 정도 이번에 빠졌는데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가 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D램의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 뭐 고점 대비 30% 빠졌다. 뭐 이거 하나. 그다음에 오픈 AI가 실제로 투자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더블 카운팅이 된 거다. 뭐 양쪽에 삼성과 SK 사이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블러핑 하듯이 한 거다. 뭐 이걸 취소될 수 있다. 또 구글의 터보 쿼트 때문에 뭐 메모리가 그만큼 안 들어갈 것 같다. 마지막이 이제 헬륨 이번에 중동전 때문에 헬륨 수급이 안 돼갖고 그 동작 못 돌릴 것 같아. 먼저 이 4가지 이슈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 3일 간격으로 막 나오면서 되게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첫 번째로는 지금 D램 스팟 가격은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도 지금 소위 계약가, 소위 컨트랙 프라이스 대비해갖고 여전히 2배에 가깝거든요. 너무 높다. 현물이 너무 과하게.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 볼륨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이것을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끌고 가고 있고 현재 내년에 받을 미니멈 최소 가격이 올해 2분기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25%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는 여전히 슈퍼올로 바뀌어 있다. 디램 프라이스는 중국에서의 일종의 투기 수요의 그러한 조정이지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오픈 AI는 실제로 그것은 향후 한 2030년, 35년의 그림을 갖고 본던 거라서 그것 자체를 현재 주가에다 벌써 반영한 거다?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구볼 터보 컨터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는 논문이고 꽤 적용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건 전혀 아니다. 뭐 보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헬륨은 우리가 2022년에 한번 당했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6개월치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거 재활용하는 거, 콘덴신처럼 재활용하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한번 대비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두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이유가 됐을지언정 이것 자체로 전체 펀더멘탈이 바뀐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업종과 전략을 좀 잘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반도체, 2차 전지 또 이런 부분도 자꾸 신경 쓰이고 대표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이 중동전이 다행스럽게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이대로 정말로 잘 마무리가 되면 몇 개월 후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이것이 반영된다면 아마도 향후 전망이 조금 더 희망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당장으로는 이번 실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원유를 쓰는 데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은 아마도 이번 실적 전망치도 좀 둔화될 텐데 여전히 반도체나 나머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이익을 잘 벌던 데들은 여전히 좋을 거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이번이 지나가도 여전히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그냥 중동산 원유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거기에 맞물려서 같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아마 자주국방에 대한 그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도 그 향후의 전망치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런 좋은 관점은 여전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말을 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 자금의 흐름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풀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다음번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